오늘은 생명보험의 영역으로 좀 넘어와서 보험으로 저축하고 목돈을 만드는 방법을 중심으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종신보험의 역사나 활용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10분 정도 보험이라고 하는 상품들이 이렇게 흘러왔고 앞으로 또 이렇게 흘러갑니다라는 걸 알고 들으시면 뒤에 김은경 팀장님께서 하시는 이 상품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 더 잘 들리지 않을까 기대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만 손해보험, 생명보험이 있고요. 손해보험은 기본적으로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와 질병을 대비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손해보험의 특징은 발생한 그 비용을 커버하는 목적이 더 큽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실손 의료비, 뭐 화재보험도 불났을 때 불이 난 거에 대한 대비 이제 이런 식이라고 한다면요. 생명보험, 그 중에 특히 가장 대표적인 상품은 종신보험인데, 종신보험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사람의 생명과 사망을 담보로 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생명보험인 것 같고, 언젠가 반드시 발생할 사람의 목숨, 생명을 담보로 하다 보니까 한 번은 지급이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종신보험이나 생명보험, 사망보험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보험의 성격이긴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사람이 인생이 길어지고 또 오래 살다 보니까 이거 사망으로만 받아야 되나요? 라는 질문들이 어느 순간부터 많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보험사에서는 꼭 죽어야 나오는 이 사망보험금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좀 활용할까라는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종신보험이 이제 시점이 지나면서 좀 변화해 왔던 것 같은데 가장 크게 이제 종신보험을 3단계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건 뭐 어떤 정확한 이론이라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상품이 흘러왔다라는 방향을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이제 1세대라고 붙여놓은 건 우리가 이제 가장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종신보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표준형 종신은 쉽게 얘기하면 내가 죽고 나면 우리 가족들, 우리 남겨진 가족들한테 다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그 생활에 좀 필수한 자금들을 만들어주는 형태의 종신보험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2세대로 흘러왔어요. 2세대는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1세대에 이런 사망보험금을 가족한테 남겨주고 이런 거는 꽤 괜찮은데 중요한 건 보험료가 너무 비싼 거예요. 비싸다 보니까 이 보험만 가입하기에는 부담스럽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제 저해지와 무해지라는 상품들이 나옵니다. 저해지, 무해지는 이미 오늘 참여하신 파트너님들 알고 계시겠지만 중간에 내가 보험료를 열심히 내다가 해지를 하게 됐을 때 원래 보험사에서 어느 정도는 줄 거야라고 하는 해지 환급금을 조금만 주거나 아니면 아예 안 주거나 하면서 종신보험의 기능은 가져가는. 그러니까 즉 사람이 내가 가입한 사람이 사망했을 때 보험금은 주긴 주지만 중간에 해지했을 때는 손해가 좀 클 수 있는 그러면서 대신에 보험료는 저렴한 이제 이런 상품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단기납 종신보험이라고 하는 상품인데 단기납 종신보험은 사망에 대한 보험금도 받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짧은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내고 이 보험료를 다 냈을 때 보험금의 환급률이 쭉 올라오면서 단기에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이제 이런 형태로 상품들이 좀 진화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품의 흐름을 이해하는 게 상품을 어떻게 잘 활용할까에 대한 방법으로 고민을 하는 거고요. 지금은 아시다시피 이제 오늘 주제이기도 하지만 3세대 보험 상품으로 많이 판매가 되고 있더라라는 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다 넘겨 드릴 테니까 천천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앞서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화면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사망했을 때 보험금을 어떻게 받을 건지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오랫동안 보험료를 내고 보험금을 받아서 나중에 내가 유고 시에 가족들한테 남겨주는 게 1세대고요. 2세대는 매월 내는 보험료를 부담을 줄이는 대신에 동일한 보장은 유지하는 것. 대신에 보험료를 내는 기간 동안에는 보험료에 대한 해지 환급금이 없거나 조금밖에 안 주면서 가성비를 높인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 이제 단기납 종신이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데 빠르게 원금이 도달이 되면서 대략 한 10년 전후 됐을 때는 보험이 가지고 있는 비과세에 대한 혜택도 늘리면서 투자로 하기엔 좀 부담스럽지만 저축으로 했을 때는 일반적인 은행에서 가입하는 예금 적금보다는 훨씬 더 많은 이자를 주는 형태의 상품으로 진화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 종신보험이 그러면 뭐 지금 3세대라고 해서 단기납 종신만 있냐? 그렇진 않고요. 지금 판매되고 있는 많은 상품들이 이런 형태로 활용이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짧게 내고 조금 거치 기간을 뒀다가 목돈을 만들어서 다시 돌려 쓰는 단기납 저축 형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종신보험의 원래 특징을 가져서 상속을 목적으로 하되 보험료를 조금 여유 있게 많이 내면서 이 돈을 물려받는 그 자녀나 가족들이 조금 더 보장이라던가 중간에 목돈을 활용하는 데 기능을 좀 충실히 활용하는 형태도 있고, 세 번째는 순수하게 보장 형태로 사망에 완전히 집중하면서 보험료를 최대로 낮추는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간 과정에서 해지했을 때 손해가 클 수 있지만 순수하게 사망이라는 이벤트가 찾아왔을 때는 가장 가성비 있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품으로 요새는 거의 판매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단기납 저축형 종신보험은 이제 이따가 팀장님께서 설명을 많이 주실 내용이고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종신보험의 어떤 역사나 스토리를 설명드리지만 김은겸 팀장님께서 준비하신 내용에는 종신보험뿐만 아니라 연금보험도 좀 다루게 될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을 뒤에서 설명드리게 될 거고요. 두 번째는 기존의 종신보험의 목적을 유지하면서 사망보험금도 좀 많이 내고 상속세 재원을 확보한다라는 목적으로 우리 주변에 보시면 좀 여유 있는 분들 있잖아요. 사업 운영하시는 분도 있고 또 가지고 있는 기업을 승계하려는 부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자산에 여유가 있는 분들이 활용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 실속형 종신을 좋아하는데 이거죠. 딱 그냥 사망에 순수하게 보장에 맞추면서 보험료 최소한으로 가져가면서 필요한 보장을 가져간다라는 것이 이제 종신보험으로서 이제 이런 상품들이 많이 인기가 있는 것 같고요. 이것보다 조금 더 비용을 아주 확실하게 낮추겠다라고 하면 정기보험이라는 형태의 상품들도 있는데, 정기보험은 이름처럼 기간을 정해놓고 사망보험을 받는 거라서 훨씬 더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설명을 드리진 않겠지만 만약에 나는 사망보험이 필요하지만 80세, 90세, 100세까지는 필요 없는 대신에 아주 저렴하게 사망보험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분들한테는 이런 종신보험, 정기보험이라는 형태의 상품도 활용해 볼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림을 하나 띄워놨던 것은 여기 보시면 오타가 좀 일부 있더라고요. 있는데 지금까지 제가 10분 동안 설명드렸던 내용을 요약한 그림이고요. 이런 그림 가지고 좀 보시면 아, 상품이 이렇게 흘러왔구나. 그리고 이 상품 내에서 내가 만나는 분들한테는 어떤 형태의 상품을 권해야지라는 정도의 말씀을 나눠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도로 좀 아주 그냥 겉핥기식으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오늘 이제 그 보험 상품을 통해서 저축하고 목돈을 만들고 혹은 노후에 가족들이나 혹은 나의 연금조차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품 솔루션에 대해서는 제가 이어서 김은경 팀장님께 마이크를 전달 드리고 이어서 한 10분에서 20분 사이로 말씀을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럼 제가 바톤을 이어받아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그 연금, 금리형 연금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비교표. 네, 이게 지금 현재 사실은 그 변액 자격증이 있으시면 연금 조금 더 조건이 좋거나 폭넓게 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 그 파트너스님들의 특징상 변액까지 자격을 갖추고 하시기에는 조금 아마 다들 하시는 본업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배제한 채 그냥 현재 생명 코드가 있으실 경우에 취급하실 수 있는 연금보험에 대해서 인카금융서비스 쪽에서 상품 요약을 이렇게 잘 해놨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연금형 상품은 어떠한 경우든 연금 개시 시점까지 약속을 지켜야만 여기서 말하는 최저 보증을 해드려요. 그래서 끝까지 연금으로 가겠다 하는 분들은 이 형태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조금 젊으신 분들은 아마 여기서 주는 수익률이 그다지 마음에 안 드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미 40대, 50대, 40대, 50대, 뭐 5, 60대 들어가신 분들 중에 변동성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리스크 싫어하고 굉장히 안정적인 것을 선호하면서 원금에 대해서 집착이 강하신 분들은
은행에 저축하시는 것보다는 보험사에 연금 상품을 하셨을 때는 훨씬 좋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품도 우리가 눈여겨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상품 중에서 연금 액수가 가장 많고 조건이 좋은 거는 KDB 생명의 더 행복 플러스 연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상품만 한번 봐볼게요. 보면 납입은 5, 7, 10, 12, 15, 20년 뭐 쫙 있어요. 근데 이제 납입 기간을 제외하고 이게 보증을 해줘야 되다 보니 최소 거치 기간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납입이 5년이면 최소 거치 기간 5년 후, 그러니까 10년 이후부터 연금 개시가 가능하고요. 납입이 7년이면 12년 이후, 10년이면 15년 이후 이런 식으로 개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KDB 생명의 더 행복 플러스 연금의 주요 특징은 이 상품이 경쟁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20년간은 연단위 7%를 무조건 보증을 해줘요. 그리고 이후 20년 이후부터 연금 개시 시점까지는 연단위 5%를 적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상품을 그대로 해서 가입 설계서를 뽑아보면 거기에 명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금리 적용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40세 남자가 뭐 5년간 납입을 하고 65세에 연금 개시를 했을 때 이 20년간은 연단위 7% 그리고 그 이후 5%를 적용받고 연금 개시를 했을 때는 연복리로 따졌을 때는 4.21% 정도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은행에 저축을 하든 다른 곳에 뭘 하든 완전 괜찮잖아요. 연복리 4.21%면 어디서도 줄 수 없는 그런 금리이기 때문에 투자형 상품에 별로 관심이 없고 이러한 금리형 상품을 선호하시는 분한테는 연금 상품 중에서는 가장 베스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드리고요. 그래서 만나시는 주변 분이 젊으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젊으신 분도 의외로 어떤 투자형 상품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안정적인 금리를 주면서 은행보다 더 많이 주거나 금리 조건이 좋으면 하겠다라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KDB 생명의 더 행복 플러스 연금 상품을 권했을 때 고객님도 좋고 파트너님들도 조금은 좋아요. 조금은 좋은데 이 연금 상품은 수수료가 높지가 않아요. 너무나 좋은데 수수료가 높지 않기 때문에 팔아도 애게 뭐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래서 KDB생명의 연금 상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연금 개시 시점까지는 약속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연금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상품을 꼭 그런 분 외에 그냥 나는 그냥 저축 상품이 필요해. 10년 지나서 나는 목돈 마련이 필요해. 이런 분들이 또 있으세요. 근데 그런 분들인데 이제 금리형 상품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연금 상품군 중에서 굉장히 특이하게 환급률이 높은 상품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KB라이프의 트리플 레벨업 연금이라는 상품인데 이 상품 같은 경우에 5년 납입을 하고 10년 차가 되면 그러니까 5년 납이에요. 근데 5년 납인데 7년 시점에는 해지해도 100%예요. 원금 그대로 다 드려요. 그렇지만 10년 시점이 가면 5년 납입하고 10년 시점 30%를 보증을 해드려요. 일전에 한번 어떤 파트너님께서 아마 우리 단톡방에 한 장짜리로 요약된 거 뭐 내일이면 늦습니다. 130% 환급하고 뭐 하나 그때 올렸던 거 기억하세요? 그때 아마 이 상품을 아마 타겟으로 해서 누군가가 올려놓은 거를 문의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뭐 생명 코드가 있으신 분도 없으신 분도 있어가지고 따로 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은 안 드렸었는데 이게 이 상품이에요. KB라이프의 트리플 레벨업. 그래서 세 번 뭔가를 보증을 해주겠다는 상품인데요. 이 상품은 5년 날의 경우 7년 시점에 100%, 그리고 10년 시점에 130%, 그리고 연금 개시 시점에 또 한 번 더 보증을 해요. 그런데 이 연금 개시 시점에 보증을 하는 거는 연금 개시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10년 이후는 매년 플러스 2%씩 업해서 아마 그래서 가입 설계를 해보면 연금 개시 시점에
책임 준비금이 아예 결정이 되어 있어요. 그 책임 준비금은 연금을 개시할 때 사용하는 재원이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보증을 해서 세금 보증을 한다라는 상품이에요. 그래서 고객 입장에서 뭐 목돈 마련 10년간 뭐 10년 저축해서 내가 목돈을 쥐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상품 맞아요. 이 KB라이프게. 그런데 수수료가 어느 정도로 낮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1배수가 안 돼요.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파트너님들한테는 뭔가 뭐 50만 원, 100만 원 판 것 같은데 수수료는 너무 작아가지고 실망하실 수도 있는 상품이에요. 그렇지만 고객님한테는 아주 해서 주변에 뭐 은행에 저축하시겠다, 목돈 마련 저축하시겠다 이런 분들은 KB라이프의 트리플 레벨업 연금으로 이렇게 제안하셔가지고 갖고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지금 한 가지 드리고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적어도 고객이 10년을 감내할 수 있다면 은행에 뭐 저축해도 돼요. 예를 들면 중간에 깨도 손해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게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고객들은 의외로 목돈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뭐라고 해야 되나? 그걸 손 탄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보험사에 해야 되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는 금리 조건이나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싫으나 좋으나 그 강제성 때문에 10년간은 내가 돈을 묶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 전에 해지하면 손해가 있기 때문에 고객들은 꾸역꾸역 참고 그 기간을 버텨내요. 그리고 나면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죠. 목돈이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KDB 생명의 행복플러스 연금은 단리 7%, 연단위 5% 해서 금리 조건 너무 좋지만 반드시 연금 개시까지 약속을 지켜야만 이 조건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연금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이 상품을 설계를 제안 드릴 수 있는 거고 KB라이프는 굳이 연금까지 가도 별로 좋지는 않아요. 얘는 이 상품의 구조적으로 뭐 연금까지 뭐 가셔도 좋긴 하겠죠. 그렇지만 가장 피크는 10년 시점에 130% 터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연금 상품이지만 10년 시점 130% 쳐진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옆에 IM라이프에 뭐 플러스 상품이 있죠. 제가 지금 가려져서 안 보여서 그러는데 이 상품은 그 KB라이프 상품하고 굉장히 유사해요. 유사한데 이 상품은 5년 납이 없어요. 그래서 5년보다 플러스 프로연금 이 상품은 7년 납을 하실 수 있는 분이면 KB라이프처럼 똑같이 매력적 7년 납을 했을 경우 7년 납입 완료됐을 때 100% 10년씩 30 이런 조건을 주기 때문에 아마 납입 기간이 5년이 아니라 한 7년도 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10년, 12년까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조금 더 아까 그 10년보다는 조금 더 투자 기간이 기신 분들은 이 상품도 아마 대동소이해요. 두 개가 대동소이하니까 이제 뭐 목적 자금 원하시는 분들은 괜찮다. 그렇지만 수수료가 너무 작아서 왜냐하면 납입 기간이 짧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수료가 낮은 것도 있고 연금 상품 수수료가 높지 않아요. 그래서 다 좋은데 고객한테는 너무 좋으나 설계사인 나한테는 너무 뭔가 보탬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단기납 종신보험 쪽 들여다봐. 그 단기납 작다는 종신 게 얼마나 작아요? KB 트리플 레벨업 연금 같은 경우에 50만 원 팔면 이월 수수료가 38만 원 아, 진짜 얼마 안 되는구나. 정말 작아요. 그러니까 아, 총 보수를 다 받아도 원금만큼 안 돼요. 이게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거 저도 이제 같이 배우는 차원에서 보면 그 네. KDB부터 신한라이프까지는 어쨌거나 연금에 최저 보증하는 금액이 있는 상품이다 보니까 특히 중간에 이 납입을 상품인데, 멈추지 않고 쭉 가져가면 연금액이 많은 건데 네,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단기납 종신과 같은 느낌으로 딱 네,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목돈을 만들 수 있는데 단기납 네. 종신은 아무래도 중간에 해지했을 때 손해가 큰데 이거는 물론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돌려주는 게 많다 보니까 수수료도 상대적으로 좀 적은 거네요. 뭐 적은 정도가 아니고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네, 알겠습니다. 심해요, 네, 심해요. 얘는. 예. 그래서 가끔 이제 시책이 좀 클 때가 있어요. 뭐 150% 주겠다, 뭐 이렇게 주겠다 음, 하면 그 시책금이 있어서 팔기는 해요.
그렇지만 네. 수수료만 보고는 또 팔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죠. 적어요. 그렇지만 고객한테는 유리해요. 고객한테는 반드시 유리하고 또 하나는 돈 있는 분을 만나면 뭐 떡이 크면 보물도 크다고 금액이 커지면 뭐 조금 받아도 수수료는 많아지는 거니까요. 그런 특징이 있는 상품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어쨌든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 특이하게 네. 이런 거 찍는 분들이 있으면 보내드리면 돼요. 뭐 없는 거 아니니까요. 그리고 단기납 중심표로 좀 넘겨주세요. 이게 이제 저축을 대신할 수 있는 저해약 단기납 중심 환급률 비교표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5년 납입 환급률이 가장 좋아요. 그리고 업계 평균이 122%, 120%이 정도예요. 대동소이해요. 그렇다면 이 상품들은 환급률은 그 5년 납을 기준으로 봤을 때 10년 시점, 5년 납 납입이 완료가 됐을 때는 95%에서 98%, 99% 거의 100%가 돼요. 근데 10년 시점이 되면 124.9, 122, 대동소이하게 122 돼요. 그러면 이런 상품도 똑같이 고객들은 그냥 10년 은행에 저축하는 것보다 그냥 보험사의 강제성 말씀드렸죠. 조기 예약하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싫으나 좋으나 10년은 참으실 거예요. 그러면 목돈이 만들어지는데 아까 연금처럼 130%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122%, 뭐 많은 거는 124%까지도 나오기 때문에 은행보다는 나아요. 그리고 10년 버텼기 때문에 세금 비과세 처리가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은 파트너님들께 좋아요. 수수료가 높아요. 훨씬 높아요. 그래서 만약에 고객 입장만 본다면 연금이 좋은 게 맞죠. 130고. 그렇지만 파트너님 당사자들도 내부 고객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수수료도 받고 저축도 하고 싶어. 그러면 굳이 아까 그 뭐 트리플 레벨업 같은 거 안 하시고 이런 종신 쪽에 시책 많고 수수료 높고 이런 상품으로 하셔도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여러 회사들이 있지만 수수료가 굉장히 높고 시책도 좋은 회사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회사가 매트라이프하고 하나생명, 5년 납은 하나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두 회사 정도 보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생명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단기납 중심이기 때문에 별다른 건 없고, 그리고 아까 연금보다 좋은 점이 환급률은 조금 떨어지지만 수수료 높다는 거 하나랑 고객 입장에서는 어쨌든 많진 않아도 사망보험금이 있어요. 그래서 고객이 중간에 뭔 일이 있어 사망보험금 때문에 뭐 그거는 플러스 알파라고 해둘게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가장 환급률이 높은 게 매트라이프의 100만 달러, 100만인의 뭐 달러 정식 그런 이름이에요. 얘는 투입되는 게 달러로 들어가. 그리고 받는 것도 달러로 받으면 지금은 미국 달러가 많이 올라 있어. 너네들이 있는데 달러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 아니면 보유하고 있거나 투자 자산 중에 일부 달러를 편입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한테 좋은 상품에서 매월 투입되는 거기 때문에 달러에 따라서 월납 보험료가 좀 껴요. 근데 그게 싫으신 분들은 환율을 고정해서 원화로 나를 신청하면 고정해서 나를 하는데 이 상품은 환급률도 좋지만 일단 아직까지는 기축통화가 달러다 보니 기축통화인 달러를 내가 약간의 어떤 뭐 안전자산을 구매한다, 보유한다는 개념을 하시면 이거를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상품이 굉장히 좋은 상품이요.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 구매력이 좋아요. 아니면 자녀가 나중에 뭐 유학을 가면 내가 나중에 해외로 여행을 많이 갈 거야. 이런 분들 수요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어떤 형태로든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달러에 대해서 약간 믿음이 있으신 분들면 좋은 상품이다. 그래서 요거는 수수료 좋고 환급률 좋고 그래서 5년이나 7년 안에 10년 시점에 찾아 쓰셔도 되고 아니면 이런 형태들이 좋은 사망보험 체증용으로 가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이 올라가요. 그래서 목돈처럼 했지만 나중에는 사망보험 계속 올라가고 참네? 그러면 딱히 그 목돈을 쓸 일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거를 뭐 상속 지원으로 물려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나중에 환급률을 더 키워가지고 쓰셔도 되고 아니면 연금으로 전환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뭐 활용은 고객들 몫이고 일단 우리 설계사 입장에서 봤을 때 이왕 저축하시는 거 은행에 하다 사망보험금도 약간 가져가시고
10년 시점에 환급률도 120%, 121%, 122%까지 되니 권해볼 만하죠. 권해볼 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형태로 많이 팔아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요 컨셉을 알고 계시면 어떤 회사가 되든 그때그때 시책 많고 수수료 좋은 걸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거는 이제 저희가 납입 자체를 5년이다, 7년이다, 이렇게 굉장히 짧은 기간이고, 제가 지금 하나를 더 보여드릴 텐데요. 요거는 체증형, 요게 최근에 조금 핫하게 모든 보험사에서 상품들을 내고 있는 상품이에요. 주로 납입은 15년 또는 20년인데 대부분의 회사가 20년이에요. 넘겨주세요. 그 5배. 예, 예. 이 상품은 동양생명의 더 행복한 종신보험이라는 상인데 요게 이제 체증형 종신보험인데 대부분의 회사는 20년 납, 대부분의 회사가. 근데 특이하게 동양생명만 15년 납 가능해요. 근데 모든 회사가 효과는 다 비슷해요. 근데 환급률을 보면 동양이 납입 기간도 그러하고 환급률도 그러하고 굉장히 매력적이어서 예를 하나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어떤 컨셉으로 접근하면 납입을 15년 정도는 하실 수 있는 분, 그리고 자녀가 사망보험금이 필요해야 돼요. 그냥 저축만 목적이 아니라 자녀가 어려. 자녀가 제가 지금 40세 기준으로 짰어요. 근데 이분 자녀가 5세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자녀가 대학 갈 때쯤이면 학비 우리 미리 좀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컨셉도 돼요. 아이가 대학 갈 때 대학 등록금 뭐 1회분 되려나요? 아니면 1년치 되려나 등록금 마련한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해도 되고, 여기 사망시 보험금을 보시면 체증형이에요. 제가 이제 납입 여력 정도를 생각해서 너무 비싸게 하면 안 되니까 40세가 아이들 교육자금으로 모을 만한 돈으로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월납 보험료가 33만 원이에요. 월납이 33만 원인데, 납입 15년에 40세고 자녀가 5세예요. 그러면 15년 납입이 종료가 됐을 때 환급률이 120%. 그러면 이때 7,139만 원 해지하게 되면 이거 털어서 자녀 교육비로 써도 돼요. 근데 자녀가 미처 내가 교육비를 다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 가장한테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럼 사망보험금이 2천에서 시작했지만 1년 단위로 600만 원씩 쭉쭉쭉 늘어나요. 그래서 그게 1억까지 늘어나요. 1억 100, 1억 978만 원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위험 보장도 똑같이 돼요. 그래서 이 상품은 정기보험 플러스 저축보험을 합해 놓은 것 같은, 그치만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왜냐하면 환급률이 뭐 15년이긴 하지만 어쨌든 120%까지 되기 때문에. 근데 15년이 지났지만 따로 가장이 건강하게 경제활동을 잘해서 교육비를 따로 만들었다. 그러면 그때 상황에 교육비로 쓸 거면 털어서 쓰셔도 되고, 아니면 괜찮아, 나 더 불려서 상속 재원으로 쓸 거야. 그럼 계속 하시면 돼요. 사망보험금도 계속 늘어나요. 환급금도 계속 늘어나요. 계속 늘어나요. 얘는 계속 가져가도 좋고 중간에 언제든지 털어도 좋고.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상품을 보고 너무 매력적이어서 제가 하나 했어요. 제 아이한테 주려고. 그러니까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고 아이는 나이가 어려서 안 돼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목돈을 제가 지금 뭐 5천만 원이다 1억을 아이한테 딱 줄 수는 없지만 내가 월 28만 원씩 내가 아직 경제 활동을 하니까 내서 15년 후에 아이가 목돈 만지게 할 거야 하고 했더니 굉장히 모양새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자녀한테도 이러이러한 건데 너가 돈이 필요하면 써도 되고 아니면 너가 가정을 이루었으면 계속 위험 보장으로 가져가도 좋다라고 얘기를 해줬죠. 그래서 이렇게 15년 납 정도, 15년 또는 20년 납이 가능하면 이런 컨셉으로 이런 상품들은 당연히 수수료도 좋대. 제가 준비하는 거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아마 질문 많으실 거예요. 네. 질문 있으면 질문 남겨주시고요. 채팅창에다가 써주셔도 상관없거든요. 만약에 뭐 지하철이나 이동 중에 말씀하기 좀 어려우시면, 네, 채팅, 질문 하나 올라왔네요. 봤어요. 네네. 예, 연금보험은 고지의무 없는 상품도 있고, 있다 하더라도 뭐 재해 후유장애 정도 80% 이상 후유장애일 때 주는 거기 때문에 뭐 웬만하시면 다 가입하실 수 있어요. 아예 없는 상품도 있습니다. 질문이 여러 개인데요.
그 네. 지금 고지 의무는 말씀을 주셨고 연금보험 형태로 재산보험 기능하는 보험도 있나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약간 좀 헷갈리는데 연금 상품에 특약을 넣을 수 있는지 가 아닐까요? 예, 그럴 수 있겠. 예, 제가 잘은 모르고, 네, 얼핏 그냥 그렇게 들었던 것 같아서요. 뭐, 어, 아니, 뭐, 이게 반대일 수도 있고, 재산보험 형태의 사망보험금을 많이 가져가가지고, 뭐, 연금보험 형태로 가져간다든지, 어, 이런 거를 얼핏 들은 적이 음, 있어서, 종신보험은 전부 연금, 모든 종신보험은 연금 전환 가능해요. 음, 네. 그러면은 반대로 오늘 설명해 주셨던 연금보험의 특약으로 뭔가, 재산보험에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넣을 수가 있나요? 연금에 방, 특약을 넣을 수 있는 상품도 있어요. 있는데, 음, 요즘은 가능은 해요. 가능은 한데 예전에는 그게 보편화돼서 연금 상품에다가 특약을 넣어서 판매하기도 했지만 요즘은 아예 분리하는 추세예요. 왜냐하면 재산보험 영역이 워낙 쪼개서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연금 상품에 특약으로 안 넣어도 될 정도는 됐어요. 과거에는 그렇게 하기도 했어요. 일부 가능한데 따로 빼는 것만큼 좋지는 뭔가 제약이 좀 많아요. 근데 가능은 해요. 네. 네, 저도 네, 이제 연금을 예, 보면 특약을 넣어서 구성하는 경우는 뭐 상품이 가능하든 안 하든 그렇게 한 케이스를 거의 본 적은 없는 것 같고 지금 뭐 약간 다른 얘기지만 종신보험에는 특약을 넣어서 질병과 사망 보장에서 가는 형태는 지금도 많이 하죠, 팀장님? 가능한데요. 요즘은 잘 안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환급률에 조금 영향을 줘요. 그리고 특약이 따로 빼는 것만큼 좋지 않아요. 좋지 않아요. 예, 예. 금액적으로 네. 제한이 가해지거나 뭐 하여튼 짜기에 좋지 않기 때문에 요즘은 합하지 않아요. 과거에는 종신줄기의 특약으로 누구나 다 그렇게 설계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가능은 해요. 지금 가능은 한데, 네네네. 여기 질문 하나 더 있는데요. 설명을 네. 들으니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영업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이제 이게 오늘 이제 제가 김은경 팀장님을 저도 온라인 공간에서만 뵙다가 지난주에 이제 한번 실제로 뵙고 식사를 했는데 이런 목적 때문에 오늘 시간을 마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대부분의 분들이 손해보험 자격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계시고 손해보험이 또 요새는 뭐 수수료나 이런 조건들이 좋다 보니까 많이 하시는 건 알고는 있는데 생명보험이나 이제 생명보험 쪽 상품이나 이런 것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이제 영업하는 관점에서는 니즈는 다 있거든요. 누구나 이제 노후에 대한 고민, 또 사망에 대한 고민, 목돈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고민을 누구나 하다 보니까 동일한 이제 약간 좀 손해보험이랑 다르게 오히려 이제 활동하기가 조금 더 좋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손해보험만 가지고 세일즈를 하는 것보다는 손해보험과 생명을 같이 하다 보면은 똑같은 고객을 만나도 조금 더 활동 범위를 넓힐 수도 있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고, 저 같은 경우도 경험적으로 보면 뭐 질병이나 이런 거에 대한 보장도 좋지만 노후자금이나 연금, 목돈 만드는 게 사실은 훨씬 더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 보니까 오늘 그런 시간을 좀 마련을 네, 아, 또, 예, 질문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네, 말씀하세요. 예. 연금보험도 그 나라에서 예금자 보호가 되나요, 혹시? 공시형 상품은 예금자 보호 적용 받아요. 투자형 만약에, 상품이 아닌 경우, 변액이 예, 아니면 예금자 보호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금자 보호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낸 보험료를 보장받는 건 아닙니다. 그건 아시죠? 예, 맞아요. 그 예. 보험회사가 망해서 뭐 지급을 못할 때 네네. 그랬을 그런 것들. 때 보험을 해지했을 때 해지 환급금을 보장받는다라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팀장님 맞나요? 음, 제가 그렇게, 알기로도 그렇게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게 물어보시니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뭐 그 정도로 갈 정도의 일은 보험 인생 20년에 아직 없어가지고. 네네, 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낸 돈 100%다 준다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걸로 이제 준영님께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질문 있는 게 네네, 조승희님 감사합니다. 이게 잘 참여해 주시는데 매번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시네요. 네, 저는 별로 고생 안 하고 김웅현 팀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인카금융 서비스가 자료를 참 잘 만들어줘요. 팀장님, 네, 저 혹시 또 질문 다른 하나 질문 있으면 할게요. 말씀 주세요. 예, 예, 예. 조승희 파트너님 말씀하세요.
네, 뭐, 기본적인 건데, 네. 그 요즘 보면은 중간에 해야 갈 때 저희가 받는 수수료를 최소 유지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통상 1년이에요. 손해보험자는 13차. 13차. 네네. 1년 13회까지는 유지가 돼야 뭔가 이렇게 환수가 없어요. 생보 쪽도 동일한가요? 아니요, 좀 더 길어요. 생보도 18개월, 뭐, 손보하고 생보하고 조금 예, 다르고. 약간 차이가 있어요. 예. 근데 지금 마지막에 설명해 주신 수호천사, 그건 네, 상당히 매력적이네요. 매력적이에요. 예, 그 그러니까 매력적. 접근할 수 있는 폭이 단기납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여유가 있는 분들이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 그렇죠. 마지막에 설명 주신 왜냐하면 단기납으로 해보면 납입 자체가 5년 또는 7년이다 보니 그리고 환급률이 122%대로 가려면 5년 납을 해야 되는데 사망보험금을 아주 낮추면 뭐 10만 원, 20만 원도 가능해요. 불가능한 건 아닌데 막 확연하게 목돈이 만들어졌다 이 느낌이 좀 적어요. 그치만 그러니까요. 가능해요. 10만 원 정도도 가능해요. 근데 15년 납 정도 되면 금액이 이거보다 낮아도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제가 봐도 이런 류의 상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젊으신 분들한테 뭐 가정을 이루고 뭐 젊은 사람들한테 접근할 수 있는 괜찮은 상품인 것 같아요. 네, 사망보험금도 필요하고, 음, 아이 교육자금으로 말을 끌어가도 되고, 또 중간에 가장이 뭔 일이 있어도 섭섭치 않은 사망보험금이 나가잖아요. 젊은 분이면 이거보다 좀 더 높겠죠, 사망보험금이.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주 팔방미인 같아요. 되게 좋은 상품. 아까 오래오래 단기납 팔았으면 좋겠어요. 종신보험 중에서 그래서 또 그 20년 가능하신 분들은 폭이 음, 좀 더 넓어요. 더 다양한 음, 회사가 있기 때문에. 단기납 종신보험 상품 중에서 네, 달러로 가입할 수 있는 회사가 아까 처음에 매트라이프, 매트라이프. 매드라이프 외에는 다른 회사는 없나요? 한 군데 KB 라이프에 음, 오늘의 약속 연금이란 연금 상품 일시납 상품이 달러를 음, 한꺼번에 넣는 상품이 있기는 해요. 내가 아까 그리고 말씀하신 월납으로 잘라 넣을 수도 있기도 한데, 그 상품도 사실은 오늘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지금 달러가 너무 높은 상태여서 지금 달러를 목돈으로 들어가기엔 시기가 좋지 않아서 제가 사실은 뺐어요. 그치만 근데 있어요. 있어요. 지금 원화 가치가 원체 떨어져서 뭐 그래서, 달러 예. 달러도 마찬가지긴 한데 그래도 달러가 기축통화니까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안전자산 어, 선호하시는 분들 예, 종신보험처럼 이거는 월납으로 잘라서 들어가는 거는 어차피 뭐라고 해야 되나 평균 매입 단가 효과 때문에 낮은 대로 높은 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목돈은 조금 조심해야 되는 시점이라서 그치만 있고 굉장히 매력적인 상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한꺼번에 목돈을 일시납으로 넣고 그 채권의 입표채처럼 매월 쿠폰처럼 이자를 받아요. 이자를 받고 그 다음에 그걸 상속연금처럼 돌릴 수 있는 상품이 매력적인 상품이 있어요. KB예요. 달러로. 네, KB라이프. 오늘의 음, 연금이라는 대신에 그건 일시납. 월납은 아니고 목돈이 한 번에 들어가는 일시납. 일시납 네, 상품입니다. 네, 네. 굉장히 매력적이 있어요. 근데 아까 이제 말씀 주신 것 중에 네. 환율의 변동성이 싫으면은 그냥 고정 고정. 금리로 해가지고 네. 그거는 말하자면 원화 고정 서비스가 있어요. 네, 그래서 신청하면 고정돼요. 납입하는 부분. 그게 환율이 고정된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상품의 기능인데요. 네. 예를 네. 들어서 나는 200불 할 거야 이게 아니라 한 달에 30만 원 낼 거야 이렇게 아, 하면 거기에 맞춰 달러가 바뀌는 아, 그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아, 아닌가요? 아니요, 그렇게가 아니고, 아, 그거 아니에요? 달러는 죄송해요. 매달, 죄송해요. 근데 비슷한 개념이에요. 가입 금액은 정해져요. 가입 금액은 정해지는데, 거기에 달러가 정해졌는데, 이 달러 환율이 다르기 때문에 매월 보험료, 우리는 한국 돈으로 내야 되잖아요. 그 보험료가 달라져요. 근데 원화 고정을 하면 그냥 그 서비스 중에 하나예요. 메트라이프라는 회사에서 특정 시점에 환율보다는 조금 높게 산정을 해가지고 원화로 고정해버려요. 납입보험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리스크는 매트라이프가 지겠다는 거고 현재 환율보다 약간 더 받아요. 처음에 보니까 한 분이 음, 그렇게 하신 분이 있는데 지금 환율이라면 14만 원이 들어갈 거예요.
14만 얼마 정도인데 원화 고정 서비스를 신청을 하니까 매월 15만 5천 원으로 고정이 됐어. 아, 대신 그러니까 이해하셨죠? 그거는 가입할 때만 가능하겠네요. 가입할 때 결정이 돼요. 아, 이걸부터. 첫 그러니까 달은 그 달러 환산으로 내고 2회차부터는 신청을 했기 때문에 고정을 해버려요. 그러면 달러가 가치가 올라가면 고객이 이득이고 내려가면 고객이 왠지 씁쓸하겠죠. 근데 그거는 뭐 운에 맡겨야 돼요. 그렇지만 가능해요. 환해지 비용을 미리 내는 거네요, 그냥. 그 비슷해요. 네. 예, 음, 예. 그거는 어떻게 보면 투자네요. 고객 입장에서는 투자네요. 음, 환에 대한 거죠. 환에 대해서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이득을 볼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음, 상품 자체가 만약에 환을 오픈하고 가면 달러 가치가 점점 더 올라갔어. 그러면 내가 받는 음, 것도 달러로 받기 때문에 구매력이 굉장히 좋아지기 때문에요. 표면적인 어떤 124.7% 환급률이야. 이거도 이거지만 그때 달러 가치가 많이 올라갔어. 그러면 수익률은 엄청 더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달러로 내는 것도 매력적이에요. 저는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어쨌든 분산 차원, 내가 금에도 투자하고 뭐에도 투자하잖아요. 근데 내가 달러를 보유하는 거기 때문에 좋아요. 오늘도 또 얘기하다 보니까 한 50분 말씀 나눴는데 많이 배웠습니다. 많이 배웠고 재밌었고 앞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이거를 한 취지 자체가 손해보험도 재미있는데요. 생명보험까지 확장해서 좀 이렇게 활동을 하시면은 소득적인 면이나 고객하고 나눌 이야기들이 많아진다라는 차원에서 오늘 상품에 대한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일단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